과학 2번은 그냥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텍스트 정보만 잘 수집하면 돼요. 1분당 갑시다. 육상동물과 수생동물은 각각 생활 환경에 따라 호흡 과정에서, 일단 봐봐. 과학 지문인데 벌써 과정 얘기할게 라고 얘기하니까 넘버링 할 준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지문은. 호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육상동물은 폐 표면에 건조한 공기가 닿으면 폐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이는 폐를 손상시키고 탈수를 일으키며 기체를 용해하는 폐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한편 수생동물, 우리 오늘 주인공은 누구예요? 육상동물 아니고 수생동물. 그래서 선생님 좀 체크를 해놨어요. 수생동물은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산소가 적은 수중 환경과 두 번째, 수온차에 의해서 변화되는 산소 가용성에 적응을 해야 한다. 얘네도 좀 빡세게 살아가고 있네. 그리고 세 번째,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데 많은 근육이 필요하고, 많은 근육 운동이 그치, 근육을 움직여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바닷물의 높은 비열 때문에 아가미의 열을 빼앗기며, 다섯 번째,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수분 균형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수생동물이 호흡하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갈게. 이건 그냥 얘들아, 사실 넘버링한 이유는 너희가 이걸 따로 조금 치환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체크를 해놓은 거라서 봐주시고, 2문단부터가 좀 본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문단 갑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생동물은 효과적인 호흡을 위해서 뭘 쓴다고 얘들아? 아가미라는 특수한 기관을 사용한다.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외 아가미와 내 아가미로 나뉜다. 지금부터 그럼 이거 순서대로 얘기해 줄 거라는 거지, 그치? 이제 좀 감이 오지, 그치? 야, 이거랑 이게 1번과 2번이 있어 하면 자, 지금부터 1번 설명하고 다음에 2번 설명할게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외 아가미는 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름 그대로죠? 표면적이 넓고 형태가 다양하며, 유생기 도롱뇽이나,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거야. 유생기 도롱뇽이나 일부 무척추 동물, 이런 거, 지금 뭐 여기서 이거 눈여겨볼 필요 있어? 아니야. 왜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 생물에는 대략 이런 것들이 있구나가 여기쯤에 위치해 있구나. 이 정보가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중에 선지에서 물어보면 오면 되거든. 이해됐죠? 자, 왜 아가미는 주변 물과의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흔들려야 하는데, 얘들아, 많이 흔들려야 하고 외부에 돌출이 되어 있으니까 손상에 노출되기가 쉽고, 얘들아, 이거 포인트를 조금 해볼까? 잘 봐. 몸 밖으로 돌출된 형태야, 얘들아. 그러면 몸 밖으로 돌출된 형태에다가 미줄 쳐놨죠? 그거에서 우리 화살표 쳐볼까? 손상에 노출된다에다가 화살표 딱 연결해봐. 몸 밖으로 돌출되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손상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과의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흔들려야 된대, 얘들아. 그럼 많이 흔들려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단점은 뭐예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에다가 화살표 쳐놓으시면 되겠죠. 연결됩니까, 얘들아?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어 라는 거고요. 어쨌든 외부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단점이 나왔네요. 손상에 노출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똑같은 말이죠. 이해됐나요, 얘들아? 네. 자, 그러면 살짝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자, 1문단, 이게 2문단이지? 2문단에서는요, 우리가 아가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외 아가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외 아가미는 얘들아, 일단 어디에 위치부터 찾았잖아. 위치가 어디에 있대? 돌출되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형태가 어떻대? 다양하대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랬지, 얘들아?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위험하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랬어. 그리고 또 하나, 물과 접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얘들아?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된대. 그래서 뭐다? 에너지 소모가 높다라는 정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나올 정보가 또 무슨 아가미? 내아가미가 나올 차례죠. 자, 내아가미로 갑시다. 자, 계속합시다. 잠깐만.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네요, 얘들아.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흔들려야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쓸게요, 얘들아. 많이 그대로 씁시다. 자, 내아가미 갑시다. 내아가미는, 자, 지금부터 얘들아 잘 봐. 라지 A라고 체크되어 있지 않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집중 좀 해서 읽어줘야 되거든? 또 읽어볼게. 반면에 대부분의 어류, 각각류, 그리고 연체동물 등에서 나타나는 내 아가미는 구조적으로 정교하며, 자,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거,
위치, 형태, 그리고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거 대구법처럼 쌓아가야 되는 거야. 읽어볼게. 체내에 위치하여 보호를 받는다. 오케이, 알았어. 얘들아, 어디에 있다고, 얘들아? 체내에 있다. 그래서 얘들아, 위험한 게 아니라 뭘 받고 있다? 보호를 받고 있다. 내화가만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 오케이, 얘는 형태가 다양하다는데 얘들아, 형태가 어떻대요, 얘들아? 일정하다. 이게 대립선 자꾸 만들어지는 거 보여지시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덮개라고 불리는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있다. 아, 덮개. 이거 보호하기도 되게 용이하겠다. 덮개라는 딱딱한 걸로 덮여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내 아가미는 필라멘트라는 가는 실 모양의 구조를 기본 단위로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얘들아, 이 분홍 색깔 시작되는 데부터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야 되거든? 그럼 니네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 내가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능력이 뭐라 그랬지? 중요한 능력? 그렇지. 시각화하는 거. 시각화의 종류에는 도식화, 수식화, 이미지화가 있는데 이미지화 우리가 만들기가 어려워. 그럼 어디에 있다 그랬어? 라지 A 묶여 있잖아. 이거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그 그림 어디다 갖다 떠났어요? 본문 위에다 갖다 떠났어요, 얘들아. 실제로 이 지문 읽을 때 그렇게 했었어야 돼.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나오면 문제에 그림이 있어? 근데 본문에 그림이 없어? 그럼 문제 갖다가 바꿔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이 지문이 빡세려면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저 글씨 안 줬어야 돼. 저 글씨 줬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나 친절하다.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저거 모르면 아쉬운 거지. 이거 많이 안타까운 거야, 그지? 자, 한번 볼게요, 얘들아. 잘 봐. 사실 그림 안 그려도 돼. 왜? 선생님 지금 다 색칠 매칭 시켜놨어, 그림이랑. 읽어볼까요? 필라멘트라는 가는 실 모양의 구조를 기본 단위로 하며, 얘들아, 필라멘트 확인할게요. 그림 보세요, 얘들아. 무슨 색깔 칠해놨어요? 분홍 색깔. 어디를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여기, 요 친구가 필라멘트. 이해됐어요? 네, 색깔 칠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할까? 이 필라멘트에 라멜라라고 불리는 납작한 판이 나란히, 라멜라 얘들아 초록 색깔 체크해놨습니다. 보이나요, 얘들아? 앞에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이게 다 필라멘트라면, 여기, 납작한 거, 요 판들이 다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라멜라라고 부르는 거네요. 연결되니, 얘들아? 자, 그리고 각 라멜라 내부에는 모세혈관이 분포해 있다. 얘들아, 노랑 색깔. 앞에 보세요. 너희가 모를까봐요. 이 라멜라 한 판을 떠서 확대해놨지. 이 라멜라 안에 여기 있는 거 모세혈관 분포해 있다. 우리는 노란색으로 체크해놨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실제로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라멜라 내부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분포해 있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라멘트는 아가미를 지탱하는 아가미궁, 눈으로 확인해야지. 아가미궁이라고 써있잖아요, 얘들아. 아가미궁에 필라멘트가 붙어 있었네요. 이해됐나요? 자, 계속합니다. 붙어 있어서 필라멘트 양측에는 각각 구심성 혈관과 원심성 혈관이 존재한다. 구심성 혈관, 원심성 혈관 선생님 색깔 보라색, 하늘색 칠해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 얘들아. 봐봐. 필라멘트 양측에는 각각 있죠? 우리 거기 각각 앞에서 한번 잘라줄래? 우리 오늘 지문은 여기서부터 힘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여기서부터. 알겠죠? 나머지는 선지에서 물어보면 그냥 정말 복붙 선지라서 확인만 하면 되거든. 여기서부터 잘 떠보자. 한번 보자. 구심성 혈관과 원심성 혈관이 존재하는데, 자, 구심성 혈관, 원심성 혈관, 우리 칠판에는 요렇게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읽어볼게.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은 필라멘트 한쪽 측면을 따라서 구심성 혈관 속을 흐르며, 얘들아, 그럼 자, 정보 쌓아가야 돼. 구심성 혈관에는 뭐가 어떻대? 산소 농도가 어떻다? 낮다. 오케이. 그럼 써줘야 돼, 얘들아. 여기는 산소의 농도가 어떤 거? 낮은 애들. 그럼 얘는 뭐겠니? 그렇지. 산소의 농도가 높은 애들이겠지. 그치? 그래도 읽어봅시다.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이 흐르며, 네. 2번, 5, 바람을 피우면 요 앞으로 와요. 응? 그래서 안 껐어. 바람만 좀 조절했어. 자, 계속할게요, 얘들아. 잘 봐.
구심성 혈관과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은 필라멘트 한쪽 측면을 따라 흐르며 구심성 혈관 속을 흐르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구심성에다가 낮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괄호 1번 계속 읽을게요.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은 원심성을 흐르며 필라멘트의 다른 측면으로 빠져나간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같은 통로가 아니네. 들어왔던 통로로 나가는 게 아닌가 보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근데 모를까봐 이따가 더 잡아드릴 거예요. 자, 괄호 1번과 2번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 이제 알죠? 모세혈관 내부에서는 항상 구심성 혈관에서 얘들아 여기서 똑바로 잡아주는 거 봐라.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혈액이? 혈액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냥 1차원적으로 얘들아. 혈액이 흐르는 방향 어디서 흐른다고? 요쪽으로 흐른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구심성에서 원심성으로 흐른다라는 정보를 줬어요. 우리한테 얘들아 괄호 1번과 괄호 2번에서 준 정보는 굉장히 중요했어 얘들아. 이해됐니? 네. 자,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노랑 색깔. 아까 우리 노랑 색깔 무슨 얘기였지? 라멜라 내부에는 모세혈관이 있고 거기서 혈액이 흐르며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 다시 반복되는 거야. 노란색 봐봐. 라멜라 안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혈액이 흐르면서.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뇌 아가미에서 산소를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류의 과정이니까 사실 여기 넘버링 해줬어야 돼 얘들아. 알겠죠? 자, 읽어볼게요. 우선 어류의 입으로 물이 들어가면 물은 라멜라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과 반대 방향으로 이거 적어. 물이니까 우리 파란색으로 해보자 얘들아. 앞에 보세요. 자, 물은 어디로 흐른다고 얘들아? 반대 방향으로 흐른대. 그죠? 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네, 들어있겠죠? 자, 계속할게요. 물은 라멜라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과 반대 방향으로 라멜라 사이를 흐른다. 즉, 라멜라를 가로지르는 물 흐름의 방향이 모세혈관의 혈류 방향과는 상반되는 것인데 이러한 무슨 관계? 얘들아, 요 관계를 우리 무슨 관계라고 한대? 역류 관계라고. 글쎄 어떡하냐. 역류 관계라고 얘기를 할 거래. 그 역류 관계는요. 라지 A하고 문장의 밑줄이 쫙 쳐져 있으니까 이 문제 무슨 문제 나올까? 적절한 것은 추론 문제 나오겠지. 그지? 이거 집중해봐야겠지. 나 이거 바로 시킬 거야. 읽어볼게요. 이러한 역류 관계는 물과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최대화한다. 자, 일단 써볼게요. 역류 관계는 얘랑 얘 사이에 기체 교환을 어떻게 한다? 최대화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계속 읽어보자, 얘들아. 물이 라멜라를 만나면 모세혈관 속의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접촉한다. 그렇지. 앞에 봐봐, 얘들아. 잘 봐. 물은 여기서 여기로 흐르고 혈액은 여기서 여기로 흐르지. 그치? 그러면은 물은 항상 누구보다 더 산소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혈액보다 산소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도 알다시피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야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자, 물에 있는 산소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혈액으로 가야 되는 거지. 왜? 누가 더 높아서 농도가? 물이 더 높아서. 근데 이게 처음만 주는 게 아니라 자, 처음에 물이 산소 농도가 더 높으니까 혈액보다 혈액한테 줬어. 근데 그 다음에 만나는 혈액은 아까 걔보다 어때요? 농도가 또 낮은 애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항상 어떤 애만 만나는 거야? 자기보다 농도가 낮은 애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들어와서 다른 쪽으로 물이 나갈 때까지 계속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주는 거야,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역류 관계이기 때문에 기체 교환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최대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얘들아. 역류 관계라서. 뭔 얘기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그거를 설명할 거예요. 한번 이해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얘들아. 까만색 괄호 1번 읽어볼 거예요. 까만색 괄호 읽어볼 거예요. 자, 산소는 산소 압력이 얘들아 밑줄 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 기울기에 의해서 확산.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기체 교환 최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읽어볼게요. 산소 농도가 높을 경우에 산소 압력이 높기 때문에 산소는 물로부터 라멜라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이 된다. 그리고 물은 라멜라 표면을 계속 흐르면서 아직 산소를 얻지 못한 그 모세혈관을 또 만나. 그러니까 항상 물은 누구보다 높아?
혈액 안에 들어있는 산소보다 농도가 높아. 그러니까 물이 한번 들어와서 이 아가미 속을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만나는 혈액에게 뭘 주는 거야? 산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역류관계이기 때문에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난다? 최대한으로 일어난다. 왜? 산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했어. 이것만 하면 끝났어, 이 지문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얘들아. 물로부터 아가미 모세혈관 속으로 산소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압력 기울기가 충분해. 여기서 얘들아, 압력 기울기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뭐야? 여전히 물이 혈액 속에 있는 산소 농도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지. 바꿔서 치환할 수 있겠어요? 요 소리야. 물속에 남아있는 산소가 라멜라를 따라 계속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똑같은 얘기죠? 이 방법을 통해서 물이 덮개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가능한 한 많은 산소. 얘들아, 똑같은 말 뭐였어?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난다? 최대한으로 일어난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였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4문단까지 읽고 이거 쭉 잘라놨지?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너희가 나중에 복습할 때 그림 보라고 색깔을 좀 많이 썼어. 그래서 5문단부터 쓴 색깔은 저기 지금 잘라놓은 데랑 색깔이 달라요. 알겠죠? 이거 일치시키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얘들아 지금 너희가 뭘 풀 수 있냐면 3번과 4번은 바로 진짜 이거 한 3분 컷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얘들아. 문제 이거 너무 쉬웠어요, 생각보다. 자, 3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산소를 함유한 물이 혈액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계속해서 자기보다 낮은 혈액과 접촉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산소를 주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야, 근데 솔직히 이건 내가 답을 다 계속 가르쳐 줬잖아. 3초 전까지. 그죠? 이거 못 찾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도 나머지 선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손 들어볼까? 1번 답 찾고 나머지 선지 읽었어요? 안 들었어요? 읽어볼게요. 네. 자, 뭐 안 읽는 게 정답이면 난 지금 뭐야? 나 지금 자, 볼게요. 2번.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구심성 혈관에서 원심성 혈관으로 흐르던 혈액이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설명. 미친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이 라멜라를 가로지르는 물을 만나면서 혈액 속에 포함된 산소의 대부분을 잃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가미 모세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에서 어류의 입속으로 들어온 물 속으로 뭔 소리야? 산소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야 혈액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면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라멜라 사이를 흐르는 물이 모세혈관을 만나서 산소를 빼앗긴 후에 방향을 바꾼다. 이것도 방향 바꾼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맞았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자, 이거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1번은 그냥 그림만 보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경우에도요. 물과 혈액이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이거 복부시고요. 그죠? 자, 3번. 산소를 함유한 물이 비의 모세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만나면 압력 기울기에 의해서 산소가 이 3번은요. 3번의 정답이 아니니, 그치? 너무 예쁜 말이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D의 혈액은 E의 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산소. 바보도 아니고, 얘들아. 이거 못 찾으면 이상한 거라니까. 이거 틀리면 반항하는 거지, 그치? 일부러 틀리는 거야. 4. 원심성이에요. 원심성. 여기 있네요. 산소 농도가 높다. 이것도 그냥 복부시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5번. 5번도요. 어떻게 보면 이 라지 A에 해당하는 해설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풀이를 하고요. 우린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5문단 가도록 합시다, 얘들아. 5문단. 한편 어류가 물을 흡입해서 아가미에서 산소를 흡수한 후에 다시 내보내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환수. 이번에 우리 얘들아 정보가 바뀐 거야. 이번에는 환수라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어류가 사용하는 아가미 환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분홍 색깔. 첫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은 입펌프 방식이 있다. 덮개에 있는 근육을 써서 수압을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 5문단이었어요. 5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대, 얘들아? 환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환수 방법 첫 번째 무슨 방법? 네, 입펌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육을 써서 수압을 만들어 한 방향으로. 오케이. 근육을 사용하고 수압을 써서 한 방향이래요. 자, 읽어봅시다.
순서 나온다. 우선 턱을 내려서 입 공간을 크게 만들고 얘들아 공간이 커지면 그 안에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요. 그래서 마치 흡입하는 펌프처럼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속으로 물이 쫙 낮아졌으니까 들어가면 다시 수압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포인트는 거의 동시에 덮개가 밖으로 펼쳐져서 덮개 공간이 확장하면 또 얘들아 공간을 확장했으니까 그곳의 수압은 낮아지죠. 이때 덮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입 공간을 크게 만들려는 것보다 수압이 더 많이 낮아졌대. 얘들아 잠시만 이거 비교급 나왔다. 얘들아 첫 번째가 뭐였어 얘들아? 입 공간을 크게 만들었어. 자, 첫 번째 입을 크게 만들어서 입에 있는 수압, 여기 수압 우리 조절한다 그랬었죠? 입에 있는 수압을 낮췄대. 그래서 얘들아 물이 들어오게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물이 들어온 다음에 거의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 여기가 2번이었고요. 3번 갈게요. 3번 이것과 거의 동시에 누가? 덮개야 얘들아. 덮개도 확장이 돼. 그럼 수압이 어떻게 된대 얘들아? 낮아진대. 근데 여기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 얘들아. 분홍색 읽어봐. 덮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입 공간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수압을 더 많이 낮춘다라고 했어. 누가 수압을 더 많이 낮춘다? 이것도 수압을 낮추고 이것도 수압을 낮추는데 더 많이 낮추는 것은 이쪽이었구나라는 정보. 이거 진짜 중요했어. 이해됐어요? 요거 챙겨갑니다 얘들아. 밑줄 한번 더 쳐도 좋을 것 같아. 왜? 내 필기가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좀 중요한 지점은 너희 필기로 다시 한번 뭐 별표를 치던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얘들아. 계속 수압이 낮은데 우리 덮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더 수압이 더 많이 낮춘다라고 했네요. 자, 밖에서 입으로 들어온 물은 압력 차이에 따라 그러니까 얘들아 수압이 더 낮은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덮개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앞에 보세요. 여기서 들어온 물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덮개에 물이 들어옵니다. 왜? 얘가 수압이 더 낮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계속합니다. 그 후에 입을 닫고 공간을 수축하면 입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수축했으니까요. 물은 열린 덮개 밖을 지나서 나간다라고. 그럼 얘들아 이게 뭐야? 아, 환수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됐나요? 이거 그냥 순서야, 순서. 이때 입 뒤에 얘들아 회색은요? 그냥 따로 정보 하나 더. 가로막 조직은 물이 실수로 식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왜? 물은 다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수생동물은 물이 입속으로 들어와도 삼키지 않고 아가미를 통해서 한 방향, 포인트는 한 방향이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정리하면 이 펌프 방식은 포인트 고요한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오케이. 이 펌프 방식의 포인트 어떻다? 고요한 물속이야. 어떻게? 가만히 있을 때 하는 방식이 이 펌프 방식이었구나 라는 포인트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초록색 두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은 자, 벌써 대립성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흐르는 물 속에서 제자리에 있을 때 또는 유영하면서. 오케이. 자, 그럼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얘들아. 환수 방법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아직 안 나왔는데 벌써 이거 대립성이 나오지 얘들아. 얘는 뭐래? 고요한 물속 아니고 어디에서? 흐르는 물이야.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 유영, 헤엄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잡아주시고 계속 읽어볼게요. 유영하면서 물을 입으로 넣고 아가미를 똥에. 도윤아, 네가 제일 나빠. 너무 웃었어.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 열심히 수업하다 보면 아가미를 통해. 자, 할게요. 어디야? 아가미를 통해 빼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강제 환수 방식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파랑색, 노란색 합치면 초록색이라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에 초록색깔 칠해놓은 거예요. 강제 환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펌프 방식에 비해서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잠시만 여기다가 얘들아 미네가 밑줄 하나만 쳐. 무슨 새끼는 상관없어.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이다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계속할게요. 이 방식에도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유영하거나 흐르는 물을 맞이해서 제자리에서 머무르기 위한 근육 활동만 함으로. 잠깐만. 아까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인 이유가 나왔어. 얘는 뭐만 해서?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유영하거나 요런 근육 활동만 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해. 근데 아까 쟤는 앞에 봐봐. 근육을 통해서 봐봐. 쌤 봐봐. 얘는 아까 고요함물에서 가만히 있을 때라고 얘기했지. 그치? 근데 얘는 아까 근육을 써서 뭐를 만든다 그랬지? 수압차.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얘들아? 강제 함수 방법? 얘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유영하는 데만 근육을 쓰면 돼.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에너지 소모가 효율적이다. 얘보다 얘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다시 읽어볼게요, 얘들아. 두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 자, 아가미 환수 방법 이름이 나왔었네요. 아이고. 아가미 환수 방법. 아가미 환수 방법은 뭐다? 강제 환수다. 근데 근육을 어디에만 쓴다 얘들아? 제자리에 있거나 유영할 때만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펌프보다 에너지 면에서 어떻다?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이 펌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게 그 소리죠. 많은 어류는 두 가지 환수 방법을 모두 우와 대단한 생물이었어.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래.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정체된 물 속에서는 이 펌프 방식을. 근데 빠르게 헤엄치거나 또는 흐르는 물에서는 강제 환수 방식. 당연하겠지 얘들아. 우리 이렇게 달랐잖아 상황이. 그죠? 요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호흡법을 바꾸는 거였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자, 계속할게요. 하지만 얘들아 회색깔은 또 그냥 정보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치 같은 어류는 강제 환수만을 함으로 쉼 없이 유영해야 한다. 아, 얘는 진짜 가만히 있을 때는 숨을 못 쉬니까 계속 헤엄을 쳐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해됐니 얘들아? 네, 요 정도 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7문단 갈게요. 이 펌프 방식이나 강제 환수 방식은 모두 관류체계, 잠시만 있어봐. 관류체계로 신선하고 다소 많은 물이 아가미와 접촉할 수 있도록 물이 어느 방향? 한쪽 방향. 얘들아 이거 봐봐. 관류체계, 이건 지울게요 이제 이거는. 얘들아 얘네 공통점. 관류체계. 관류체계라는 게 뭐야 얘들아? 물이 어느 방향? 한쪽 방향. 한쪽 방향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나가는 쪽이 어디라는 거야? 이쪽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나가는 쪽과 들어오는 쪽이 어떤 거야? 다른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달리 숨을 많이 쉬는 갑자기 육상동물. 갑자기 육상동물. 허파에서 기체를 교환하기 위해 간만 환기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거는 안 쓸게 얘들아. 어차피 그냥 정보 그냥 삼으면 돼서 간만 환기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 이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었다가 탁한 공기를 얘들아 뭐라고? 같은 경로. 누구랑 지금 달라? 관류체계랑 다르네. 이거 하나만 그냥 씁시다. 오케이. 관류체계랑 비교하는 게 나왔어. 누구 동물? 육상동물. 육상동물은 관류체계랑 좀 다르게 어떻게 한쪽이 이거 한쪽을 우리 관류체계를 이렇게 하자. 다른 경로. 근데 육상동물은 뭐라고 얘들아? 같은 경로. 그러니까 얘들아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같은 데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었다가 탁한 공기를 같은 경로를 통해 내뱉는 방법이므로 어류 환기에 비해서 어떻다고 얘들아? 덜 효율적이다. 어류는 얘들아 여기서 덜 효율적에다가 윗줄 한번 쳐주세요. 어류는 관류체계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자 관류체계에서는 그러니까 통로에서는 누가 더 효율적인 거야? 얘가 효율적인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 잘하자. 관류체계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물의 밀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면에서는 더 큰 소모가 필요하다. 요거 연결시켜야 돼 얘들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에너지 면에서는 누가 더 쓰는 거야? 이 통로를 사용하는 거는 얘가 훨씬 효율적인데 에너지는 사람의 육상동물의 호흡법보다 얘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거야. 물의 밀도 때문에. 이해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였고 말장난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런 것만 조심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래서 빨간색 물결 표시 중요합니다.
공기로 숨을 쉬는 육상동물이 고른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의 총 사용 에너지 가운데 오직 1, 2%만 쓰는 것에 비해서 어류는 아가미를 통해 환수하는 데에만 살기 위한 에너지 10에서 20%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엄청 많이 쓰이는 거죠. 관리체계는 효율적인데 이해됐나요? 자, 이는 수생동물이 호흡이라는 필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요쯤에서 이제 1번과 2번 문제 그냥 바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아까 3, 4번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거 그냥 다 복붙이야. 자, 볼게요, 얘들아.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빨리 정답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얘들아. 1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우성아, 네. 1번. 네. 자, 요거 보면 얘들아, 총 사용 에너지의 1, 2%를 쓰는 건 누굽니까? 주어가 뭐로 시작했어요, 지금? 네. 우성아.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도 얘들아, 2번 정답이 왜 3번이야, 얘들아. 기억이든 니은이든 상위 개념이 지금 이거 뭐예요, 얘들아? 환수 방법. 환수 방법은 얘들아, 공통점이 뭐였어요? 관류체계. 이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었어요? 3번. 나머지 정말 다 복붙이라서 굳이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거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되게 쉬웠죠? 아래 길다.